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5월 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이 있었죠. 이재명 전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일대 성남FC 축구단입니다. 프로축구단 후원금이 이 뇌물성으로 받은 의혹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아침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다. 압수수색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이것은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 민주당. 이 성남FC 구단주, 성남시장이 구단주였으니까 그때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 네이버 이런 업체로부터 성남시에 본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구단 후원금 그리고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내도록 했다. 이 의혹이죠. 이 의혹에 대해서 이 고발 사건이 이루어져 있고 이 지금 경기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기업들 사이에 현안 처리 대가로 광고비를 후원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사건을 작년 9월에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지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를 받아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때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이 검찰 위에 있는 임은정 이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는데 서로 이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사건 처리를 놓고 일선 수사팀과 갈등을 벌였던 그 사건이죠. 그리고 당시에 박 차장 검사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박은정 지청장이 이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최근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수완박과 관련해서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하면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수사 실력이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이 단계에서 경찰이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성남FC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돌입을 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경찰이 이재명 전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더라도 마치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이 퇴임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관련된 주변 수사들, 권력형 비리 수사나 대장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이 이재명 실제로 성남FC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전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경찰이 착수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옮겨갈지도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신문이 어제 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밀어붙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어제 입법을 강행을 하는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에 입법을 강행을 하면서 구급차까지 출동하고 난리가 난 그 상황을 짚었는데 특히 이 민주당뿐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를 하던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던 의원들까지 일제히 다 가담을 했고 이 법안 처리에 또 정의당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정의당도 민주당에 결국 가담을 해서 조선일보 일면 톱은 이겁니다. 정의를 짓밟은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와 공정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도 신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왔는데 검찰 수사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사진은 지금 아수라장된 국회 모습을 이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어제는 구급차까지 출동을 하고 극심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몸싸움을 막겠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어떤 실효성 없는 그런 법안으로 다 만들어버리면서 대대적인 입법 강행이 일어났죠. 금수완박 함께 강행을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래서 검찰청법, 그저께 밤에는 검찰청법이 통과가 됐고 이 쪼개기 임시국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은 형사소송법을 처리를 합니다. 5월 3일 내일 형사소송법까지 처리를 하면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은 마무리가 되죠. 금수완박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는데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문재인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원래 오전 10시에 열어왔는데 이것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못 열고 오후 늦게 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또 모레 정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이번엔 국회에서 꼼수를 썼는데 편법 꼼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는 것을 또 꼼수 편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려한다 이렇게 밝혀왔던 민주당 소신파도 또 졸속 입법을 비판하던 정의당도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이 국회 회기 쪼개기, 편법, 꼼수, 총동원해서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중앙일보가 이면에 검수완박 후 뭐가 달라지나 해서 Q&A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을 대장동 수사로 들었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이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 그리고 경찰로 이관한 수사권이 쪼개지면서 수사가 양갈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규명이 더 어려워졌다. 이것은 대장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건 성남 FC 의혹 관련, 이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자, 검찰은 이 뇌물과 배임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 뇌물하고 배임, 이것은 그 부패, 경제범죄는 검찰에 일단 남겨뒀죠. 부패 경제범죄는 남겨둬서 나중에 뭐 중수청, 한국형 FBI가 설치가 되면은 나머지는 다 가져간다. 그 두 개도 가져간다. 뭐 이렇게 됐는데, 검찰 뇌물, 그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뇌물과 배임,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 직권 남용 부분, 이것은 또 경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로 쪼개져서 대장동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실 규명은 더 어려워진다. 검찰과 경찰이 혐의에 따라서 일일이 나눠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권력형 범죄, 이런 대장동 같은 대형 권력형 범죄를 통합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는 또 경찰이 전담을 하고, 선거 범죄는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대장동 의혹 같은 이런 그 정치적 사건뿐이 아니고, 이연에 그 계곡 살인 사건 있죠. 그 이연에 같은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상당히 혼선이 일어난다. 은폐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차원에서. 뭐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런 것도 경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뭐 통과 법안은 동일성 기준을 삭제를 했다. 그래서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를 했더라도 검사가 관련 여죄인 성폭행 혐의 보완 수사가 뭐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앞으로 수사, 민생 관련 사범 수사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정치 시각에서 보면은 이 검수완박의 목적이 문재인, 이재명 주변 수사를 검찰에서 못하도록 막는다. 자,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경찰이 또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그 성남FC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되니 이재명 그 전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뭔가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국회의원을 하다가 강력 도지사,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7군데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자,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안철수는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가 이것을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판 커진 윤석열 정부 첫 선거, 지방선거, 기초강력 단체장뿐이 아니고 뭐 기초강력 위원들, 교육감 다 뽑는데 여기서 또 7명의 국회의원까지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은 뭐 안철수도 안철수지만 안철수가 출마하는 것은 국회에 진입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는 그런 차원의 관심이지만 이재명이 출마하는 것은 방탄, 셀프 보호막치기, 국회의원이 되면은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국회로 몸을 피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일 지방선거날 국회의원 7곳에서 보선이 치러지는데 여야 전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 전에는 대선 직후에는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천 계양을에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자,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 곧 결론이 나겠죠. 뭐 전략 공천을 하든 경선을 하든 뭐 공천을 해야 되고 이단 중진이면 바로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출마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결론이 날 텐데 당초에 이재명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인천으로 돌아왔느냐? 자, 성남 분당갑이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안에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출마하기는 참 부담이 되고 또 분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13%포인트나 졌습니다. 그러니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송영길이 내놓은 인천 계양을로 출마를 지금 선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측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심하고 해서 고민이 많다. 자,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찰 지금 벌써 성남FC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는 압수수색하기 전인데 경찰 수사가 심해서 고민이 많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 8월 전당대회에 나서려면 일단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계양에 출마할 것이다. 자, 이런 분석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러가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이쪽에서는 지금 셀프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바쁘지만 새로 정부를 띄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에 바로 취임식을 갖습니다. 다음 주 5월 10일 날 취임식을 갖는데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이죠. 인사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쪽은 조각,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을 구성하는 조각이 있고 또 하나는 참모진. 그전에는 뭐 청와대 비서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청와대는 이제 없어지고 국민에게 돌아가고 대통령실의 참모진 구성 문제인데 비서실 참모진 구성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수석 비서관들을 발표를 했죠. 한국일보 톱 제목은 대통령실 다이어트 줄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서육남 편식은 여전하다. 서육남은 인수위 구성 때도 내각 구성 때도 나왔던 이야기죠.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실력 위주로 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 그렇게 됐다. 과거처럼 지역 안배 이런 것은 안 한다. 그래서 안철수 몫의 국무위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한때 또 논란이 있었죠. 자, 그것이 이 참모진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실 5수석 체제로 인선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3실이었죠. 3실 중에서 정책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국간부실만 남기고 정책실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5수석 체제. 그전에는
수석이 10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민정 쪽이 없어졌습니다. 민정은 인사검증 같은 것을 담당하던 부서였는데 민정 쪽을 없애고 그 기능을 분산시켰죠. 그리고 인사수석도 없앴습니다. 인사수석 없애고 대신 인사비서관을 두는 방안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차관이 내정됐고 경제수석 최상목, 시민사회수석 강성규, 사회수석 안상훈, 정무수석 이진복, 홍보수석 최영범. 자, 이렇게 됐는데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김성한 이런 사람들인데 뿐이 아니고, 자, 경향신문 일면 사이드 톱은 윤석열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로 정안됐는데 MB맨,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MB맨 김성한, 김태효 기한. 안보라인에서 이명박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안보라인 요직에 있었던 김성한, 김태효 기한을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 내정자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그 대강초등학교 동창이죠. 대선 캠프 인수위에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설계를 했는데 MB 정부에서도 외교 안보 라인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삼천 구상을 주도해 안보 책사로 불렸다. 자, 이 MB 정부 때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특히 진보 성향 언론에서 경향신문이 그렇게 했죠. 한겨레신문도 보시면은 MB 정부 안보 실세 김태효 복귀, 안보 실세 김태효가 복귀를 했다. MB 정부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MB 정부 그 사람들이 속속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도 여러 가지 어떤 뭐 논란 비슷하게 있었죠. 자, 그 다음, 김태효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까지 겸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 전에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대선 캠프 자문교수팀으로 활동을 했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급인 대외전략기획관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고 또 MB계 중에서 어제 발탁된 대통령실 참모 중에 또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 있습니다.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은 원래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데 18대 국회에서 친이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서울시 당 수석대변인 이런 것을 지냈고 이명박계로 분류가 되는 그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 또 복귀를 했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사실 뭐 MB맨이라고 할 수 있죠. MB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 정책실장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는 MB맨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했다. 김성한 MB정부 때 외교통상부 2차관이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 실장 원래 3실장이었는데 정책실장은 없어지고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김성한이 두 사람이 다 MB맨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죠. 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 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2차관 그렇게 지낸 MB맨입니다. 이 참모진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 지금 MB 쪽 사람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 뭐 이것은 뭐 선거직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강력단체장 선거에도 17개 강력단체장 선거에도 MB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이 출마를 해 있습니다. 가령 뭐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그렇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MB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죠. 물론 뭐 이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MB맨뿐이 아니고 친박계 출신도 많이 이번에 여기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됐죠. 인천의 뭐 유종복 전 시장, 대전의 이장우 전 국회의원, 이 김진태, 강원의 김진태 전 의원, 뭐 충남의 김태흠
그 의원 많죠. 그 다음에 또 전남에도 이정현 전 의원. 자, 이렇게 친박계, 친이계 이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많이 포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친이계가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한다. 자, 그래서 MB계의 화려한 부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MB계가 속속 측면에 등장하는 데 대해서 이 윤석열 그 당선인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 쌓은 인맥이 MB계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핵심 측근들, 뭐 장제원 당선 비서실장이나 권성동 원내총무, 또 윤한홍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 팀장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MB계 출신입니다. 과거 MB계 출신이고,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지금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한 MB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MB맨들이 요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속속 본인들과 과거에 같이 일했던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진을 시킨다. 자, 이것이 이 정치권에 나오는 분석이지만, 자, 그 분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죠. 본인과 과거에 손발을 맞춰봤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은 윤석열 정부 정권 탄생에 일조를 했으므로 일종의 농공 행상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정도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그 판단도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은 그대로 쓰느냐? 그건 아니죠. 이것은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 검찰에서 인사를 할 때도 실력 위주,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만들어진 것도 어떤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보다는 특수수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주변에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캠프를 구성하는 거나 인수위 구성이나 내각 구성을 보면은 그것도 다 능력 위주죠. 능력 위주 인사가 특징입니다. 윤석열 당신의 특징인데 이명박 정부 인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도 실용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능력 위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의 CEO 출신이죠. 기업인 출신이죠. 그러므로 특히 이 능력 인사, 능력형, 물론 뭐 이면에서는 그때 박용준, 정두원 이런 사람들이 농공행상 전쟁을 벌였지만 그것은 별개로 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한 공기관 인사나 이런 것들 인사를 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능력 위주 인사를 했다. 어쨌든 지향을 했다. 능력 위주 인사를 지향을 한 그것은 맞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능력 위주, 실력 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요직에 포진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각에서도 이 MB 정부 때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가령 뭐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원희룡, 물론 뭐 그냥 친이계 딱 꼽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상덕 전 국회 부의장과 상당히 가까웠던 뭐 그런 인물이고,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한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각 안에서도 친박계도 많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 후보자 여기 많지만은 MB계도 상당수 지금 요직에 포진을 하고 있고 내각에도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내각 구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중요한 것이 대통령 참모진과 내각 구성인데 내각 구성은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그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 민주당은 몇 사람에 대해서 낙마를 벼르고 있는데 동아일보 육면기사 보시면은 인사청문 슈퍼위커, 민주당은 한정김, 한덕수, 정호용, 김인철 낙마시키려고 한다. 낙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소통령, 왕장관 이런 네이밍을 하면서 극심하게 견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의 전국 흐름을 지금 다음 주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에서 마지막 지금 문재인 정권을 내놓는 과정에서 일종의 목리를 벌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다음 주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양쪽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한 주가 됩니다. 한독수 총리 후보자는 오늘 내일 이틀간 청문회를 하고 모레는 정호영, 그 다음 날은 한동훈, 또 김인철 이렇게 막 이어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낙마시키겠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부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죠. 벗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 광화문이나 시청 이쪽에 오피스 거리인데 이쪽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자, 그래서 이 습관이 지금 2년 이상 습관이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서 퇴임하기 전에 어떤 공호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역사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좀 섣불리 좀 너무 이르게 마스크를 벗는 것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